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고통과 행복에 가장 민감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바빠. 나중에라는 말만 듣고 전화가 끊긴 적. 친구에게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섭섭했던 적. 손주들 용돈 주고 맛있는 것 사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허탈했던 적.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한테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바로 지금부터 이런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을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독일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깨달음입니다. 그의 이름은 쇼펜하우어. 이 철학자는 평생 동안 인간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비밀을 찾아냈죠. 쇼펜하우어는 56살이 되던 해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인생론이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과 고통에만 관심이 있다. 처음 들으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죠? 마치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잠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바꿔놓을 겁니다. 특히 요즘 자식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마음 아프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카페에서 대화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그는 모든 사람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식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가 보네. 내가 키워놓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자식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가 갑자기 울어서 달래고 있었을 수도 있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여러분의 자식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세계에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그런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고통과 행복에 가장 민감하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아프면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립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 생각만 나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도 친구도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맞아, 그렇긴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계속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뭘까? 이 질문에 대해 그는 명확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기대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왜 기대를 할까요? 내가 잘해줬으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먼저 전화했으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전화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경 썼으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신경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하면 실망합니다. 섭섭합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죠.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 이야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고슴도치들이 너무 추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끼리 가까이 붙으면 따뜻하겠다. 그래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슴도치들의 몸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픈 겁니다. 아이고. 고슴도치들이 소리를 지르며 서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춥더라는 겁니다. 으이구, 춥다. 다시 가까이 붙었죠. 그러면 또 가시에 찔리고 이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냈어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따뜻함도 느낄 수 있고 가시에 찔리지도 않는 그런 거리.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도 이 고슴도치들과 똑같다.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서로 상처를 입습니다. 왜 매일 전화 안 해?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왜 나를 더 생각 안 해? 이런 기대들이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외롭고 쓸쓸합니다. 자식이 있으나 만하네? 친구가 있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적당한 거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해주면서도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리.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꼭 메모하세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줄 거야. 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다고 합시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도 보고 몇 시간 동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걸 들고 버스도 2번이나 갈아타고 자식 집까지 갔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냥 고마워요 한마디 하고 냉장고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가져왔는데 겨우 저런 반응이야?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좀 더 고마워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서 기대가 생긴 겁니다. 자식이 감동해 줄 거야. 고맙다고 여러 번 말해 줄 거야. 이렇게 고생한 거 알아줄 거야. 이런 기대들이요. 그런데 자식은 그냥 고마워요 한마디만 하고 끝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불효자라서? 배은망덕해서? 아닙니다.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바쁜 겁니다. 회사에서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지쳐 있어요. 애들은 숙제 검사해줘야 하고 설거지는 쌓여 있고 내일 회의 준비도 해야 하고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엄마가 반찬을 가져다 주신 건 정말 고맙죠. 마음속으로는 감사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걸 크게 표현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 요즘 힘들어 보이네.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 좋겠다. 내가 반찬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만들었어. 내 손으로 만든 거 자식이 먹으면 기분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고마워요 한마디만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어놓은 반찬을 나중에 자식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어요. 섭섭함도 없고 화도 안 납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잠깐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끄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방법이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하거든요.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내가 저 사람 입장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소중한 친구예요. 둘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날짜를 정해놨어요. 여러분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약속 당일 여러분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좋은 옷도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선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화가 나죠. 섭섭하죠.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한 달 전에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차갑게 답장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 친구하고는 이제 안 만나야지. 여러분, 잠깐만요.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봤나요? 친구는 왜 약속을 취소했을까요? 혹시 친구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아파서 봐줘야 했을 수도 있어요. 친구 자신이 전날 밤부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집에 큰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친구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취소하면 친구가 얼마나 실망할까?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네?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친구도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취소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친구가 무슨 일이 있나 보네. 괜찮은가 걱정되네. 다음에 만나면 무슨 일이었는지 물어봐야겠다. 친구도 마음이 안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안 납니다. 오히려 친구가 안쓰럽게 느껴져요. 그러면 친구한테 이렇게 답장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해. 이게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밤새 울어대도 우리는 화를 안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기는 말을 못하니까 우는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픈가 보다. 어디 아픈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화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망시키면 바로 화내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라면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 길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이게 쇼펜하우어가 가장 강조한 부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면 행복하겠다.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 많이 하면 행복하겠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하겠다.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안 오면 불행해집니다.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아세요? 내 행복을 내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거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혼자서도 행복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외톨이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겁니다. 취미 생활을 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산책을 하세요. 정원을 가꾸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요리를 하세요. 뭐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어도 즐거워집니다. 자식이 안 와도 괜찮아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행복하니까. 친구가 연락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내 삶이 충실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행복하니까 자식한테 잔소리를 안 하게 돼요. 왜 안 와? 왜 전화 안 해? 이런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도 편해져요. 엄마한테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오게 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 외로워, 나 심심해 이런 말 안 하니까 친구들도 편해요. 그러면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내가 행복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더 잘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65살 되시는 할머니예요. 자식이 둘 있는데 둘 다 멀리 살아요. 한 명은 서울에, 한 명은 부산에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처음엔 정말 외로웠대요. 자식들이 자주 안 오니까 섭섭하고, 전화해도 바쁘다고 금방 끊으니까 서운하고, 혼자 집에 있으면 울기도 하셨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고 시작한 건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래요.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게 신기하고, 먹 냄새도 좋고, 선생님이 칭찬해주면 기분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있는데 그날만 기다려지더래요. 그러다가 지베리트라인 알개 속 적어줘서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1시간씩 글씨를 쓰는 겁니다. 몇 달 지나니까 실력이 늘었어요. 선생님이 작품 전에 출품해 보시겠어요? 하더래요. 할머니는 제가 어떻게요 했는데 선생님이 권하셔서 출품했습니다. 작품전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65살에 상을 받다니. 그 후로 서예가 삶의 낙이 됐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떤 글씨를 쓸까? 이 생각부터 나고, 하루 종일 글씨 생각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내일 쓸 글을 생각하고, 자식들 생각은 안 나더래요. 아니, 생각은 나는데 예전처럼 섭섭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애들 바쁠 텐데 건강하게만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래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엔 엄마한테 전화하면 항상 섭섭한 소리만 들었어요. 너 왜 안 와? 엄마 외로워. 엄마는 너밖에 없어. 이런 말만 들으니까 자식들도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달라졌어요. 전화하면 나 지금 서예하고 있어. 오늘 좋은 작품 나올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밝고 신나 있어요. 자식들도 엄마, 뭐 하고 계세요? 물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자식들이 주말마다 번갈아 가면서 온대요. 엄마, 작품 좀 보여주세요. 엄마, 저도 한번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애들도 오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애들이 와도 안 와도 난 행복해.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겁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찾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가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나요? 그걸 지금 시작하세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60에 시작해도 되고 70에 시작해도 됩니다. 80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혹시 이런 뜻으로 들리셨나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라. 사랑하지 마라. 냉정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줘야 해. 내가 너한테 잘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 해. 이건 거래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내가 나한테 뭘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야.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랑하나요? 자식이 효도해서? 자식이 자주 와서? 자식이 나한테 잘해서?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식이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기였을 때부터 사랑했잖아요. 그때 자식이 나한테 뭘 해줬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밤새 울기만 하고 기저귀만 갈아달라고 하고. 그래도 사랑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자식이 커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든 안 하든, 자주 오든 안 오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그것만으로도 사랑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계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자식도 부담이 없어요. 엄마는 내가 뭘 해도 안 해도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느끼면 오히려 더 자주 오고 싶어집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나한테 잘해줘서 친구인 게 아니라 오랜 인연이 있어서 소중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부담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자유롭다는 게 혼자 산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묶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무엇이었나요?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대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저래? 하고 화내기 전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해 주세요. 셋째, 나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만드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좋아하는 걸 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섭섭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화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한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걸 가지려고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한 거라는 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마음이 가벼운 것.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화나거나 섭섭한 마음이 없는 것. 밤에 잠들 때 평화로운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불행해요. 집이 크고 좋아도 마음이 무거우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면 행복해요. 작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은 기대하지 말고 이해하는 것.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기대하지 말고 이해하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마다 멈추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기대했나? 내 기대가 합리적이었나? 상대방의 입장은 어땠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평생 기대하면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석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200년 전 위대한 철학자가 평생을 연구해서 찾아낸 진리예요. 그리고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오늘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오늘부터 나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질 겁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좋은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도 감사했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자격이 있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가정 꾸리느라, 일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시간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더 이상 다른 사람 기대에 맞추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기대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이해하고 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세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인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 편안하게 보내세요. 기대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